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K스퀘어입니다. 자, 제가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번 조정장을 맞이해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 글로벌 주도 섹터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순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260조 원 가량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49조 원이기 때문에 현재 지분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이 45%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참고로 SK하이닉스는 이 지분 가치 대비해서 특히 SK하이닉스의 그런 지분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을 30% 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15% 가량에 대한 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는 것인데 그 외에도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 이 정도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쪽에 SK 이제 그런 모빌리티라던가 혹은 SK 실더스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재로서는 NAV 할인율에 대한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경상 그러니까 배당 수입의 30% 이상을 주저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자회사에 대한 그런 매각이라던가 이런 것들 통해서 현금을 더 이제 갖게 될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하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지갑적 기업이에요.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랑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이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면 SK하이닉스는 자본 기업이기 때문에 중간 지주사 SK그룹의 중간 지주사 기업이기 때문에 집약적 기업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투자가 필수적이지 않아요.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배당수라든가 들어오는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주주 환원에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되게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런 시가총액이 매우 커지면서 기관들이 담을 수 있는 그런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까지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채운다. 근데 이미 20%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수할 여력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생명이던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삼성생명, SK하이닉스의 대주주인 SK스퀘어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것도 이쪽에 대한 그런 수급의 쏠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들이 현재로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상관관계가 98%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의 한도가 꽉 차면은 가장 먼저 이제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SK스퀘어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 현재로서 SK스퀘어를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약 5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5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권에서 지어되느냐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조정기 때 사실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압박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쪽으로 SK스퀘어에 대한 관심도가 꽤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대한민국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특히 SK하이닉스를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그래봤자 이제 SK스퀘어까지 공부를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외국인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투자를 하죠. 해외 개인 투자들도 본인들의 자금을 투자할 때 한국 기업 투자할 때 SK하이닉스 외에 SK스퀘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감안했을 때 만약 기관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쏠리면서 SK하이닉스 대비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SK스퀘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제가 봤을 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와 할인율이 굉장히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방 지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 하에서 상방 돌파는 결국 이런 할인율이 30% 이하로 줄어드는 그 시기까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이제 SK스퀘어는 자사 매입 소각이라던가 혹은 주장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결국 실적도 이제 뭐 지분 가치를 따졌을 때에는 SK하이닉스 못지않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이라는 점과 그 외에도 이제
자본 지역적 그러니까 이런 공장을 캐펙스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장점이 NAV에 대한 할인율 축소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주총에서도 5조 8,900억 정도 그러니까 6조 원 가량을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면서 사실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던가 아니면 주주 환원 쪽, 배당 수익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떼놓으려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SK스퀘어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 대비해서 할인율이 상당히 커진 상태라는 점에서 결국 내후년까지 할인율을 30% 이하로 줄이겠다고 대놓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본다면 특히 기관들의 수요라던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까지 고려한다면 지금부터는 SK스퀘어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나 5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저는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비중을 더 키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8,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스퀘어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개포서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